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적천수 천미 강해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을 올리자면, 저는 올해로 나이가 66세, 신묘생입니다. 저는 이 적천수 천미를 공부한 지 정확하게 15년, 만 15년 됐습니다. 2000년도에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여 이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원문과 원주를 번역을 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체계는 석사 과정까지는 번역 논문이 인정됩니다. 박사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연구 아니면 박사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원문과 원주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약 80페이지가 조금 넘는 85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이 학문에 2000년이면 꼭 50살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51년생이면서 그때 한 살이니까 꼭 꺾어지는 해가 됩니다. 연도가 올해가 2016년이니까 66, 우리나라 나이로입니다. 만 나이 같으면 65세입니다. 이상하게 부르는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는 저는 그저 뒷자리 수와 마찬가지 나이 숫자로 따라갑니다. 그럼 50살 때 제가 2000년도인데 그때 제가 왜 뒤늦게 이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적천수 천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가 하면 저 역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50이면 인생 중반을 살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1998년도 우리나라에게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공황인 IMF라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IMF 사태는 저 역시 비켜나가지 못하고 하던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 1, 2년을 제가 술로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과연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는가? 물론 그때 당시 저 말고도 나락으로 빠져든 사람들이 많고 오늘날 현재도 부도를 맞아서 자살을 하거나 가족들 간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사태는 IMF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자동차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는 집이 두 채에 나도 중산층에 속하지 않나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IMF를 맞으면서 재산이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그런 나락에 떨어짐으로써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과연 사주팔자가 태어난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의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 한 2년 동안 술로서 호송 생활을 하던 중 우연치 않게 신문지상에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에서 사주명리학반을 개설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의 운명도 보고 운명을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외한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2000년 3월에 동양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입에서 음양과 오행이라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던 때였습니다. 1학기 과정을 마치면서 원격결에 6개월을 지낸 후 대학원 생활 6개월도 안 됩니다. 3월에 입학해서 7월이면 방학을 합니다. 약 4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원격결에 쫓아다니던 학교 생활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쉬게 되는 상태인데 우연치 않게 우리 학급 동기 반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데 공연히 여름방학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제의를 하기에 서울과 서울 지역 근처에 있는 경기 지역에 있는 학우들이 약 한 5, 6인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장이 제의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번역본이 아닌 원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의를 하더라고. 저는 엉겹결에 그저 좋으면 좋은 대로 따라갔습니다. 마침 반장이 공동구매를 해서 중화서울에 가서 이 책을 여름 방학 시작하면서 이 책을 한 권씩 돌렸습니다. 물론 책값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돌려서 책을 열어보니 사실은 아무 뜻도 몰랐습니다. 그냥 검은 거는 글씨고 허연 건 종이뿐이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을 해가면서 독학을 하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나가 발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 스터디였습니다. 그래도 나이는 먹었고 어린 사람들한테 지고 싶진 않아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조금 도움이 됐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 시골 출신이라 어린 시절 서당을 다녔다는 게 군대 가기 전에 서당을 다녔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논어맹자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동문선습이나 송화까지는 읽었습니다. 그런 것을 잠재의식을 가지고 제가 한문을 하나하나 터득하다 보니 개중에 그래도 나이도 먹었고 한문에 거부감이 없어서 번역하는데 제가 조금 남들보다 앞서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의 스터디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될 때 논문이라는 소리가 수월수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6학기 3년 과정에 약 4학기, 5학기, 6학기인가? 그래 6년이죠. 예. 졸업하고 6년, 공부하고 3년, 졸업하고 3년, 6년 과정 안에 석사 학위를 따야 되는 학칙이 있었습니다. 1학기가 끝나자마자 논문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가 공부했던 이 적천수가 그래도 제 체질에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반장과 상의하고 지도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이 적천수의 원문과 원주를 번역을 해서 제가 석사를 취득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거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적천수 원문과 원주에서 그 나오는 각주, 그때는 각주라는 건 바로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각주입니다. 이 책이 하늘에서 그냥 적천수 천미 48자 책이다 라고 해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동양 철학. 예를 들어서 동양 철학의 가장 진수라하면 지금 유교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시경, 서경, 저기 지금 있지만 사기, 또 내지는 역경에서 이게 추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도장에 보면 권이요, 권이요 해가면서 감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에서 다 따다가 임철조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뿌리가 있는 학문으로서 이 학문은 유학의 학문이 아닌 술수학의 학문으로서 학술학입니다. 술학입니다. 그렇지만 그 술학이 어디에 근거를 했냐면 역시 철학적인 사유를 가지고 사유에 의해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약 5년 3년 수료하고 2년 연구하여 5년에 2005년도에 석사과정을 수료를 석사과정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1년을 쉬고 다시 2006년도에 본교 대학원,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문화학과에서 동양철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가 신설됐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석사 동기들이 똑같이 그것에 입학을 해서 각양 다양하게 풍수를 한다든지 내지는 음택풍수, 양택풍수 여러 가지로 해서 또 관상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중에 저는 늦게 역시 나이는 먹었고 순발력이 딸렸는지 그네들보다 한 1년 늦게 다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기 전 우리가 석사 때는 그냥 똘레똘레 하고 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학교를 다니면서 석사 과정에 대한 제목을 선택해서 논문을 쓰면 그저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도 하고. 그러나 박사학위만큼은 그렇게 용납되질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박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도교수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지도교수와 먼저 상담을 해갖고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문을 한번 쓰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도교수님은 그래 그럼 그걸 가지고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사과정 때 저는 지도교수님은 딴 분이었고 이번 박사과정에서는 또 다른 분이신데 3년 전 은퇴하신 양은영 교수님께서 저를 맡게 되었습니다. 불교 철학과 교수님이시고 아주 동양 철학에 해박하신 분이십니다. 이분과 같이 상담을 해서 석사 과정에 무엇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땄느냐라고 여쭈시기에 저는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적천수 천미 원주와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석사과정 학위를 취득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임철조의 증주 편을 가지고 임철조의 중화사상 우선 첫 번째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분이 딱 여쭙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적천수 천미의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딱 묻습니다. 그럼 저는 딱 한마디로 딱 말씀드립니다. 중화사상입니다. 그럼 중화사상이 뭐냐? 한쪽에 치우쳤을 때 절대로 얘기하면
형평을 이루는 것을 중화라고 하는데, 우리 사주팔자는 이 중화가 된 사주가 타고날 때서부터 중화가 된 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인생 굴곡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팔자에서 중화가 될 수 있는 오직 오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이 용신이 되면서 그 용신에 작용하는 운이 오면 발복을 합니다. 그 용신운이 오지 않고 다른 운으로 역으로 흐른다면 그 사람 평생 곤고하게 살고,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까지는 중산층 이하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주가 그렇게 맞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괜한 오기가 생겨서 예 맞습니다라고 했지만, 저 스스로는 아직까지 그때 당시 남의 사주를 보고서 풀어줄 만한 실력은 못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지도 교수님의 확답을 듣고 적천수 천미 중화론에 대해서, 임철조 선생님의 중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과정은 학교 과정이고 연구만큼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지도 교수님도 지도를 못합니다. 왜? 그분은 불교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적천수 천미 중화론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가 힘든 것입니다. 이 적천수 천미라는 책과 예를 들어서 사지명리학이라는 것은 음지의 학문이었습니다. 그 음지의 학문을 지금 양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희 몇몇이 이 48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적중을 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나 나머지 분들이 저희 실력을 인정하고 이 학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2년 반, 박사과정은 오히려 석사과정보다 한 학기가 작게 2년 반 동안 다니고 나머지는 집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입학을 하면서 이 적천수 천미책을 들고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이런 책으로 제가 논문을 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안에 있는 한문을 다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동양 철학을 한다는 사람이 한문도 모르고 동양 철학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과정과 연구 과정과 아울러 제가 별도로 한문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제가 전국 민속문화연구추진위원회라고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민추협이라고 했고, 지금은 그 민추협이라는 게 제야단체의 이름 비슷하다고 해서 저희가 졸업하고 1년인가 있다가 한국번역원인가 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번역원을 제가 3년 동안 이수를 해서 수료증이 아닌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최고까지 공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춘추자시의 시전, 서전, 심경, 사기, 사리학, 모든 것을 논어맹자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근사록, 소학집중 이런 것으로 해서 모두 공부를 해서 3년간 시험을 봐갖고 이수를 했습니다. 그 이수를 하고 나니까 훨씬 제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 이 두 개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과연 이 음양오행이라는 이론이 중국 책에서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논문에서 밝혔듯이
2장 명리학의 발달과 적천수 천미의 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제목으로 중국 음양가 사상과 명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양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음양가란 중국에서 9가지 직업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가 유가, 명가, 무슨가 하는데, 음양가도 하나의 끼입니다. 그 음양가가 천기를 보고 모든 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늘을 관찰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파생이 되어 사주팔자라는 것까지 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이론을 어디서부터 끌어들였냐 하면 중국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주나라가 BC 기원전 2500년 전 중국 중원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이전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2500년 전, 기원전 2500년 전 그 이전에 은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은나라가 바로 우리 동이족이 세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산동성 이쪽으로 가면 우리 동이족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곡부, 또 그렇죠. 네, 공자의 고향 곡부. 그 앞에 하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 사람, 이건 동이족이고 여기 다시 중국 사람이 됩니다. 중화족이죠. 중화족, 여기 동이족, 중화족. 이때 주대에 내려와서 기원전 2500년 전에 화려한 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자가 발달을 하고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시작되냐면 대나무, 죽간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최대로 넓혀서 그 안에다 글씨를 쓰고 그 대나무를 구멍을 뚫어서 쭉 이읍니다. 이으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책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다시 권으로 돌리면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큽니다. 1책 몇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그래서 두루마리 4개가 모여서 하나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적천수 천미는 그렇습니다. 이 기록문화가 발달하면서 근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 나왔던 책, 이 죽간의 면이 첫째, 서경이 있습니다. 둘째, 시경이 있습니다. 셋째, 역이 있습니다. 이 서경이라는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이 아닙니다. 마리가. 서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록해 놓은 것이냐 하면 이 하나라와 은나라 두 나라의 경제, 정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경은 무엇이냐? 주나라 당시에 각 지역에서 퍼져서 각 지역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고 노동요가 있을 것이고 전쟁에서 부르는 노래도 있을 것이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그 동요 중에서 300편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시경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역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주문왕이 만들었습니다. 아니죠. 문왕은 사실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역이라는 건 그 앞전에 하나라에서 은나라도 있고 하나라도 있고 역이 있었습니다. 연산역이니 무슨 역이니. 그러다가 역시 기록이 된 게 이때 주나라 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인데 무슨 역이냐면 정을 치는 역입니다. 정을 부는데 이 정은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정벌을 할 때 그 점을 쳐서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점인데 여기서 어떻게 점을 쳤는가라고 하면 거북이 등짝에다가 불을 지진 쇠구청이를 찌르면 그게 금이 가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양이고 가다가 끊어지면 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읽는데 딱 읽고 나서 이거는 작은 쾌, 소소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대성쾌가 되면서 완전한 쾌를 이룹니다. 이건 또 역시 역이라는 것은 주역은 위에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자랍니다. 이걸 읽기를 이걸 초여라고 읽고 2요, 3요, 4요, 5요라고 하고 이걸 상요라고 합니다. 읽기를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괴의 이름은 뭐냐면 수화귀제입니다. 이미 글자 쓰죠. 오로전에 됐다. 이것을 수화귀제라고 해서 문왕이 이걸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화귀제라는 것이 어떻다라고 다 설명을 문왕께서 하셨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문왕과 지나고 무왕이 지나고 어린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삼촌인 그러니까 결국은 무왕의 동생인 주공께서 각 효의 이름을 붙여서 효의 뜻을 했습니다. 초연이